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근데요 사실 제2의 인생에서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내용이 바로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목공예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여자들의 로망은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게? 잘 모르시죠? 네네. 바로 플로리스트인데요. 취미로든 직업으로든 예쁜 꽃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 뭐 꽃은 향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꽃을 좋아해서 제가 주로 찍는 사진의 아이템이 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내분께 꽃도 자주 그러면 선물을 하시나요? 꽤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내가 꽃처럼 예쁘기 때문에 따로 선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꽃 필요하면 사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또 돈 쓸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저도 네. 꽃 선물을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변명이 좀 구차했네요. 지금 TV를 보시는 전국의 아내분들이 채널을 돌리기 전에 빨리 오늘의 제이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제이는요. 자신이 원하던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가감히 퇴사한 후 플로리스트에 도전한 주인공인데요. 벌써 6년째 행복한 꽃길을 걷고 있는 제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곳은요. 경기도 성남시인데요. 바로 이곳에 꽃향기 가득한 제이의 공방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이자 에콜드 플레르라는 꽃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전혜란입니다. 제약회사 연구원이었고요. 7년 6개월 정도 근무한 것 같아요. 제약업계가 사실 조금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좀 생활 방식이 자유로운 저한테는 좀 불편한 집단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도 생각도 해보고 가장 많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건 선배 언니들의 좀 고충들 그리고 불만들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제약회사 연구직이면 네. 뭐 손꼽히는 고액 연봉 직종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특히 직원들을 보니까 여성 비중이 엄청 높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퇴사를 했다는 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주인공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지금 이른 시간인데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새벽 작업이 있을 때는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출근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아무래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새벽 작업이 매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거의 매일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에콜드 플레르라는 뜻은 꽃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곳, 네, 갑갑한 스타일은 아니고 정말 자유롭게 꽃을 즐기자라는 의미에서 꽃학교 에콜드 플레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변덕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변덕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유행이 좀 자주 바뀌는 그런 직업이 사실 제 변덕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좀 오래 했었던 꽃이 아무래도 저의 변덕을 좀 많이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꽃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꽃을 배우시는 분들도 항상
웃으면서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꽃은요, 사시사철 계절마다 정말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요. 또 색도 모양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아무리 변덕이 심해도요, 꽃에는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제약회사 연구직이라고 하면 이 생명을 다루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업 환경이 자유롭기보다는 엄격하고 또 예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꽃은요, 보통 기쁜 날에 사러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누군가의 기념일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큰 즐거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다니는 그 새내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배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꽃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플로리스트를 양성하고 싶어서 꽃학교라는 이름을 짓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실력으로는 누군가를 가르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좀 그 부족함을 느껴서 추가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꽃을 배우고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유학을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제이는요, 국내에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했지만요,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프랑스 유학을 선택했는데요. 그 유학 시절에 제2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까트린 뮬러라는 프랑스의 대표 플로리스트 중 이제 한 사람인데요. 네. 그 샤, 뭐 까르띠, 뭐 이런 예.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꽃 장식을 담당하는 아주 전문가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신 네네. 분이네요. 네. 그런 선생님께 직접 꽃을 배웠다면 제이의 실력도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매장이 뭐 좀 한가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요? 저 오후에 정오쯤에 나가게 될 꽃다발 이제 제작하려고 준비물 꺼냈어요. 주문은 보통 예약으로만 받으세요? 다른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약으로밖에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플로리스트가 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 꽃 재고 부분인데요. 로드샵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재고가 많이 발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재고 부분은 예약제라든지 그리고 레슨 스케줄이 일정할 수 있게 항상 좀 관리를 하시면 이 재고가 생기는 걸 좀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요, 꽃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때 팔지 않으면요, 전부 버려야 하잖아요. 예약제로 판매를 하다 보면 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현명한 경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고 관리가 진짜 중요하죠. 제가 만드는 가양주도 이 유통기한이 뭐 길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지 않아요. 지금 제이처럼 네. 이렇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네.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예측,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준비를 해놓거나 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한 번에 많이 한 100명 올 것 같다. 그래서 네. 100명 객장을 만드는데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렇죠. 그건 굉장히 낭비거든요. 네. 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요 예측을 잘하면 저런 재고를 좀 관리할 수 있죠. 시즌이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이 가장 많죠. 3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가 가장 많아요. 기본 데일리 꽃다발이고요. 6만 원 선입니다. 판매 단가는 사용하는 원재료의 한 3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손님분들이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만족하시는구나 하고 혼자 네, 칭찬하죠. 네. 아무래도 플라워샵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꽃의 신선도인 것 같아요. 내가 꽃을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꽃을 주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꽃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시든 꽃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매번 좀 잘 관리하려고 하는 게 신선도, 그 다음에 또 더 하자면 디자인이겠죠.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좀 마음에 드는 작품들 보고 잡지에서 좀 발췌하는 작업하고 있어요. 네, 디자인이 좀 새로운 디자인들을 좀 구상하고 싶을 때나 이런 때는 제 머리에 한계가 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때는 잡지 활용해서 다른 분들 작품이라든지 해외 플로리스트 분들의 작품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선생님 그 여기 밖에 프렌치 스타일이라고 써있던데 네. 이런 스타일이 나누어져 있나요? 크게는 모던 스타일, 그 다음에 내추럴 스타일로 나뉘는데 내추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플로리스트 분이 유행을 시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추럴 스타일을 프렌치 스타일로 보통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던 스타일은 영국의 또 유명 플로리스트 분이 유행을 시켰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양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프렌치 스타일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좀 성격 자체가 좀 자유분방한 편이에요. 변덕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변덕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재미를 좀 작품에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건 저는 모던 스타일보다는 내추럴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내추럴 스타일을 좀 고집하는 편이에요. 야, 이게 내추럴, 그러니까 프렌치 스타일의 꽃 작품이라고 하는데 역시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 프렌치 시크라는 말 있잖아요. 무심한 듯 네. 시크하게 멋스러운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보이기도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뭐 작가님이 써준 대로 외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예쁜 꽃이다,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스타일이 있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는 또 영국에서 유행이 시작됐다는 모던 스타일의 꽃 작품인데요. 어딘지 정갈하고 절제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프렌치 스타일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모던 스타일을 보니까 확 비교가 되네요. 근데 네. 시중에서 보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런 것들을 파는 이제 뭐 꽃 가게도 많이 있지만 네. 정말 앞에 거는 내가 보기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꽃꽂이 할 때 그렇죠, 쓰는 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꽃다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알면 알수록 재밌고 또 매력적인 게 이게 바로 또 이 꽃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무슨 꽃 고르시는 거예요? 지금 근처에 카페 테이블 데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데코에 적당한 아이들을 고르려고 하고 있어요. 데코하시러 출장을 나가시는 건가요? 가까운 곳은 나가고 있고요. 좀 먼 곳은 아무래도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죠. 주인공의 공방이 있는 곳이 이제 네. 카페 거리로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이제 카페가 많다가 보니까 카페 매장마다 특별한 분위기를 갖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때 이제 꽃장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가까운 곳인가 봐요. 바로 걸어서 출장을 막 가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요거 카네이션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그쵸. 카네이션 여름이라 좀 많이 시들죠? 빨리.
좀 그랬던 애들이 것 같아요. 네네. 요 바로 갈아드릴게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조금 허전한 것 같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는 좀 부족해서 신선한 생화를 좀 넣어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 조금 생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생기를 더해줄 수 있는 컬러로 데코를 좀 진행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공방과 가까운 카페는요, 이렇게 직접 가서 분위기를 보고 또 그에 걸맞는 꽃장식을 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는 편이고요. 소재마다 좀 빨리 시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한 3, 4일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소재들이 시들어가면서 좀 컬러가 굉장히 빈티지해지는 그런 꽃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만끽하실 수 있게 시간 텀을 두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남성 감성하고 여자 감성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좀 화사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바로 앞에 실력 좋다고 하시는 꽃집이 있다고 또 소문을 듣고 그래서 말씀드리게 됐죠. 사장님 이렇게 데코해 주신 거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손님들 자체가 벌써 말씀이 이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니까 그거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체 주기라든지 한 번에 들어가는 꽃 양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마다 플로리스트 분하고 상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향기 같은 경우에 좀 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향이 저도 언제 진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편이에요. 개화하면서 진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몽오리인 상태부터 진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몽오리인 상태에서 진한 아이들은 가능하면은 데코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피어난 뒤에 진한 아이들은 사장님께서 알아서 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저희 매장에는 매일 오시는 분도 매주마다 오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항상 뭐가 조금씩 달라져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먼저 손님들이 오셔서 만져보세요. 좋아한지 생한지부터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손님들하고 가까이 한 마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주문하고 물건 드리고 음료 드리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꽃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저렇게 예쁜 화병에 담겨서 테이블마다 놓여진다면요, 조화보다 훨씬 분위기가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카페는 주로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카페 사장님의 감성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사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가 뉴스에서 보면 4차 산업이 유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플로리스트가 아무래도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비전적으로는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매개체가
꽃이라는 게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좋지 않을까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컬러가 이런 부분은 조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지금 하신 거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도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항상 저는 마음에 들죠. 감사합니다. 네,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요. 테이블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한 끗 차이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저 공간은 커피향과 함께 은은한 꽃향기까지 더해지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은은하면 또 안 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살짝 은은해야 됩니다. 향이, 향이. 꽃향이. 네. 섣부른 결심은 금물. 네, 충분히 고심을 하시고 내가 정말 꽃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만 보이는 여유로운 생활이 부러운 건지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꽃이 좋다고 하시면 두 말도 안 하고 시작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여유로운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바쁠 때는 하루에 2~3시간도 못 자고 일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꽃을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좋고 그 다음날 봐도 또 좋고 이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한 플로리스트가 되는 거. 네. 늘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이 좀 다른 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와. 꽃보다 아름다운 제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이 전혜란 씨의 일상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저도 꽃집 사장님들은 늘 여유롭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시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그 제이가 설명한 것들 중에 제이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멘트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네. 지피지기예요. 자기를 알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저거 시작할 때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변화를 좋아하고 그런 것에 맞는 네.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꽃을 찾았다는 거고 그 꽃이 그렇게 좋아서 자기는 새벽부터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뭘 잘하는지 네.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본 것 같아요. 네, 동해부도 사실 변덕이 좀 심한데 네. 제 업이 참 잘 맞는 게 네. 제가 더 하고 싶어도 한 몇 개월 가다 보면 방송이 없어져서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많은 여성분들이 플로리스트나 플라워샵 창업을 꿈꾸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꽃 산업의 규모와 전망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꽃 소비 비중은 GDP 대비 이제 매우 낮은 편이에요. 특히 이제 국내 화훼 소비의 80% 이상이 네, 경조사용 화환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어요. 맞아요.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는 개인 소비가 오히려 이제 80%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날, 기념일에만 이제 개인이 꽃을 구입하지만 네. 이들 나라에서는 일상에서 꽃을 구입하는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세계인의 1인당 화훼 소비액은 평균 137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화훼 소비액은 평균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라고 해요. 네, 심지어는 꽃을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사왔냐? 돈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꽃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꽃 사는 사람이 적으면요. 꽃집 창업하는 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꽃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비 비중이 낮은 품목이긴 하지만 네. 또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볼 때에는 굉장히 높은 분야로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도 이제 더 길어지는 상황에서 꽃, 특히 이제 생화 인테리어를 통해서 힐링을 원하는 수요도 늘고 있고요. 또 취미 목적의 플라워 클래스 수요도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성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키즈 플라워 클래스도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꽃 관련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제2의 인생에서도요, 어떤 분야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즐길 수 있다면요, 희망은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신 우리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플로리스트 후배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제2의 일상이 소개되는데요. 경력 단절로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제발요.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2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오늘 하시는 거는 꽃바구니, 요거는 중소형 꽃바구니이고, 네. 일단은 시연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분들 바로 작품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쁜 꽃 보러 가는 거니까 늘 좀 설레이기도 하고, 피곤한 건 사실 꽃 시장 갈 땐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목표는 어린 학생들도 좀 저렴한 수강료로 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꽃학교를 만들 거예요.